자, 지금 이 열린민주당, 손혜원과 정봉주가 주도하는 정당입니다. 자, 정권에 충성을 바치는 일종의 위조 전문가. 위조 전문가가 출세를 하려고 충성을 바친 건지, 충성을 바치다가 위조 전문가가 됐는지 보면 위조를 먼저 했지요. 최강욱이 기소돼 있죠. 김의겸이 법 적용을 하기 좀 그래서 그렇지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로 수억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자, 황희석이 자, 법무부에 인권국장을 하면서 지금 거의 이 정권이 민변 출신 변호사를 데려다가 법무부에 꼽아놓고 이 정권의 수종 노릇을 충실히 했던 사람입니다. 자, 주진영이 문 정권 출범 전부터 청문회 나와서 하나투자증권 사장 출신으로 마치 소신 있는 척 했지만은 결국은 손혜원이나 이런 정권의 핵심들하고 같이 놀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비례대표를 받았습니다. 최강욱이 열린민주당의 비례 2번, 김의겸이 비례 4번, 주진영이 비례 6번, 황희석이 비례 8번을 받았습니다. 주진영이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아들이 한국 국적도 포기했대요. 자, 황희석이는 조국 시절에 검찰개혁 추진 단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당을 만드는 부분에서 최강욱이는 청와대 들어가 있으면서 그야말로 민정수석 밑에서 조국 밑에서 일했고 조국과는 각별한 사이입니다. 그러면서 이 최강욱은 55일간인가 사표를 내지 않고 기소되고도 버티다가 나왔습니다. 자, 최강욱이 민주당에 가겠다 민주당 거부했을 거예요. 왜? 부담스럽다는 거죠. 선거 때는 중도나 옹가는 사람 표도 얻어야 되는데 김의겸이 민주당에 공천 신청을 했지만 민주당이 김의겸 안 된다 해서 김의겸이 포기했습니다. 자, 황희석이 같이 조국 쪽에 앞장서서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또 부담스러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만히 따져보면 최강욱이나 황희석이나 다 가만히 보면 조국과 관련되는 부분이나 또 정권에 철저하게 비리는 있었지만은 주구가 되어서 설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깨문이나 문 정권의 친위대에서는 지지가 높지만은 거기에서 한 발 벗어나면 일반적인 국민은 혐오를 다 불러일으키는 인물들이죠. 이런 인물들로 선거를 치러 가지고는 선거에 이기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인물들은 별도로 쪼개서 열린민주당을 만들어서 겉으로는 민주당의 사무총장이 이 열린민주당은 사입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최강욱이나 김의겸이나 주진영이나 황희석이보다 더 중요한 게 손혜원이가 지금 공천위원장을 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손혜원이가요, 오늘 대부분의 신문들이 손혜원이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손혜원이가 열린민주당이 25% 지지를 자신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12석까지도 반드시 당선시키겠다. 이 손혜원과 또 이 지금 이 당을 사실상 만드는 핵심 역할을 했던 정봉주가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정도를 자신하면서 보수적으로 봐도 24.5%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과는 긍정적 경쟁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하고 겉으로는 함께할 뜻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정봉주는 뭐 그렇다 칩시다. 강서갑입니까? 금태섭 지역구에 공천 받으려고 조국 또 수호대를 자처하고 갔지만은 정봉주도 미투니 뭐니 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서 거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손혜원이도 목포 투기로 부정적이지만 손혜원이
지금 김정숙과의 관계는 서로가 정리될 수 없는 관계다. 재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손혜원이 겁을 먹고 있습니까? 이미 모든 시간을 끌면서 증거들이 흐지부지 되어서 손혜원은 이 재판을 전혀 걱정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당의 공천에 지금 완전히 이제 꼴통들만 다 모아가지고 앞에 정면에 내세우면서 그러면서도 별 문제 없다라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혜원이 문재인 부부에게 연락을 받지 않고 이런 당을 만들었는데 이 당의 지지율이 6%, 7% 모이고 곧 12%를 넘어가고 25%가 목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자신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권력의 최고 핵심 문재인 부부와 손혜원 간에 이 당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양해가 없이, 그게 묵시적 양해든 아니면 만나서 양해든 없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면 여권에서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 당을 제거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정권에 마음에 안 들거나 또 반발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부분에 얼마나 집요한가는 금태섭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이걸 용납을 안 합니다. 그리고 문파를 동원해서 폭격을 했을 건데 지금 대개문들이 이 당의 핵심 지지층이에요. 그러면 뭐냐? 이 당은 문의 양해 아래 만들어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정권에서 가장 악질적이었던 인물들, 국민에게 혐오를 불러일으켰던 인물들을 여기다 모아가 문재인이 기어코 배지를 챙겨주겠다. 너네들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좋아. 내한테 충성이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그래서 손혜원 보고 당을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정권에 찍힌 정봉주는 이런 걸 만들므로써 자신의 역할을 또 충성심을 입증받으려고 노력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공식 비례대표 정당 더불어시민당을 만들면서 번갯불에 콩고아 먹듯이 비례대표 1번조차도 당일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조한 시민당 공천을 이렇게 완료 지었습니다. 참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당일날 비례 1번을 급조시켰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권인숙이 지금 등장했는데 이 사람은 여성정책연구원장을 하다가 비례 3번이 23일에 사직서를 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표를 낸 겁니다. 사퇴 시한이 3월 16일까지인데 그런데 사퇴 시한을 지나서 지금 이 단체는 사퇴 시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했고, 또 비례 1번 신영현 교수라는 사람도 공공의료 분야에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23일 오전까지 추가 공모를 냈다가 그제서 이 사람이 후보 신청을 냈고 1번을 줬다는 거예요. 후보 공모 신청, 심사 확정까지 하루 만에 했고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짓이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PK 지역에 이번에는 그 미통당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자, 정치판에 사람이 부족하다?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 혐오를 불러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고 싶어서 다들 애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PK 지역에 공천하는 걸 보면 인재난에 돌려막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알기라도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제 고향이 그 근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난리였는데, 특히 당선 가능성이 높은 미통당에 몰려들었는데 인재난이 있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만큼 벽이 높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평소에 정치권하고 관계를 가지고 접촉하고 만나서 공을 들이고 이런 사람들 아니고는 정치판에 명함을 들이밀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인물에는 인색하고 경쟁자는 쳐내버리면서 편한 사람들만 뽑아온다. 지금 이것이 지금 미통당의 이 완전히 본거지인 PK 지역의 행태라는 겁니다. 자, 지금 미통당의 PK 지역 공천에 보면 2년 전 지방선거에서 패배했거나 물러나 있던 시의원들이나 심지어 보좌관들이 다수 총선 후보로 공천됐다는 거예요.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광역단체장이나 불출마한 인물들까지도 지금 다시 기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김형호 지역이었던 과거 중구 영도구에는 황보성이라고 시의원 했던 사람이 지금 나왔어요. 김형호는 이 지역에서 영도에서 5선을 했는데 김무성도 여기서 지금 지역을 옮겨서 2번을 했어요. 자, 이 둘이가 버티면서 이현주를 막아주고 그래서 바닥을 다져오던 경쟁자 다른 사람까지 지금 타 지역으로 보냈죠. 곽경택 감독 동생도 딴 지역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는 기어코 이 여자를 꼽아줬어요. 시의원인데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영구에도 전복민이라고 이 시의원이 전 시의원이 통합당의 최종 주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유재중 의원이 밀어줬다는 겁니다. 기장은 정동만 전 시의원을 최종 경선에서 이렇게 당선시켰어요. 자, 윤상직 보좌관 출신이래요. 사구에도 김척수 전 시의원이 최인호하고 붙는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졌던 사람이에요. 연제구에는 이주환 전 시의원이 지금 경선 끝에 후보가 됐다는 거예요. 동래구에는 불출마를 선언한 이진복의 보좌관 출신인 김희곤이 지금 후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출마를 이렇게 공언을 했던 서병수 전 부산시장 지난번에 선거에서 떨어졌지요. 다시 또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김도읍 의원도 불출마했다가 지금 다시 나섰어요. 자, 제가 시의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 중대한 선거에서 존재감이 지역적으로 미미하고 또 사회적으로 바닥부터 자기 정치해 온 거 말고 아무런 캐리어도 없는 이런 보좌관 출신들 그리고 전 시의원, 현 시의원 등을 PK 지역에 대거 부산에 공천을 했다. 자, 이거는 뭐겠습니까? 자, 시대가 좀 바꿔라 하니까 만만한 애 하나 갖다 놓고 나중에 되찾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지역의 정치의 수준과 질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 지역에는 막대기만 꼽아도 되니까 불편한 사람들 이런 거 필요 없이 나중에 말 잘 들을 사람들만 정치판 언저리에 머물던 자기 밑에 뿌리던 사람들만 다 시켜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통당이 개혁이 되겠습니까? 부산의 미통당이 공천을 한 모양을 보면 기가 찰 지경입니다. 자, 이래놓고 표 찍어달라. 선거가 임박했고 하니까 제가 이만큼 언급하겠습니다만은 부산의 인물이 이렇게 없습니까? 솔직히 제가 정치만 안 하면 부산에 당을 하나 만들어 나가서라도 혼을 좀 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공천 내용이에요. 시민들을 우습게 알지 마라. 자, 이런 식으로 전국 곳곳에 공천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경선해도 다 쇼고요. 자, 지금 미래통합당이 김영호 아래서 공천을 한 결과 김영호의 지역이라는 부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부산일에 나와버리는 김영호가 이거는 내가 주로 핵심적으로 공천하겠다. 황교안 부산 잘 모르잖아요. 김무성의 뜻이 작용하잖아요. 부산에는. 그러니까 김영호와 김무성이 지금 주로 영향을 미친 공천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